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채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20편 일상 속의 공, 삶 속의 진리. 태어사에서 공을 배우기 시작한 지도 세월이 많이 지났다. 정아는 이제 18세가 되었고 공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 모든 깊은 깨달음들이 일상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느 봄날 아침, 정아는 태안 시내로 장보러 나갔다. 효산 스님께서 오늘은 혼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와라. 그것도 수행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시장에 도착하니 활기찬 소리들이 들려왔다. 싱싱한 배추. 어서 오세요. 방금 잡아온 생선이에요. 달콤한 사과 맛보고 가세요. 정아는 배추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할머니가 배추를 정리하고 계셨다. 어머, 태어사 아기보살 아니니? 배추 좀 사가거라. 네, 할머니. 이 배추들이 참 싱싱해 보여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이 직접 기른 거야. 정성이 많이 들어갔지. 정아가 배추를 만져보며 생각했다. 이 배추도 공한 거겠지? 씨앗이었다가 자라서 배추가 되고 우리가 먹으면 또 다른 것으로 변하고. 할머니, 이 배추 키우기 힘드셨겠어요? 힘들지. 씨 뿌리고 물 주고 벌레도 잡고. 하지만 그게 또 재미있어.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는 게 신기하거든. 정아가 깨달았다. 아, 할머니는 연기법을 몸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씨앗과 물과 햇빛과 정성이 모여서 배추가 된다는 것을. 할머니,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글쎄, 욕심 안 부리는 거 아닐까? 너무 빨리 크기 바라면 안 되고 자연의 순리대로 기다려야 해. 정아는 감동받았다. 이게 바로 공의 지혜네.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 배추를 사고 다음 가게로 갔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물고기를 손질하고 계셨다. 아저씨, 물고기 잡는 일 힘드시죠? 힘들지. 바다에 나가봐야 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 그래도 40년째 하고 있어. 40년이나요? 처음엔 큰 고기만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날 바다가 주는 만큼만 받아와. 그게 더 마음 편해. 정아가 놀라워했다. 이것도 공의 지혜네.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아저씨, 바다에서 가장 깨달은 게 뭐예요?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씀하셨다. 바다는 항상 변해. 어제 고기가 많았다고 오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매 순간이 새로워. 무상이구나. 정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과일 가게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주머니, 이 사과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맛봐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달아.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 단맛이 퍼졌다. 정말 달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게 키우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사과나무와 친구가 되는 거야. 매일 가서 말도 걸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정아가 감동했다. 이것도 자비의 실천이네. 나무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것. 아주머니, 나무와 친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무도 생명이 있잖아. 아프면 아픈 티가 나고 기쁘면 열매가 달리고. 그런 걸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지. 상호 연결성이구나. 나무와 사람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장을 다 보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앉아 계셨다. 아이가 떼를 쓰며 울고 있었다.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안 돼. 배 아프면 어떡해. 아이가 더 크게 울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당황하셨다. 정아가 다가가서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너 저기 나비 봤어?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정아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나비를 그리며 말했다. 나비가 날아다니네. 어디로 갈까? 아이가 관심을 보이자 정아가 계속했다. 나비도 엄마 말 잘 들어야 예쁘게 날 수 있어. 어머니가 고마워하며 말씀하셨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잘 달래세요? 저도 옛날에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달래주셨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정아는 생각했다. 이 순간도 연기법이네. 아이의 울음, 어머니의 곤란함, 내 기억, 할머니의 사랑.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아는 깊이 사색했다. 지금까지 공을 뭔가 특별하고 현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상 속에 있는 거구나. 배추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기다림, 어부 아저씨의 욕심 없는 수용, 과일집 아주머니의 나무사랑, 그리고 아이를 달래는 작은 친절. 모든 것이 공의 지혜를 담고 있었다. 태어사에 돌아와서 수보리에게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정말 좋은 깨달음을 얻었구나. 수보리가 기뻐했다. 스님, 저는 그동안 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일상과는 동떨어진 고상한 철학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동네 할머니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다만 공이라는 이름을 모를 뿐이지. 수보리가 환하게 웃었다. 맞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우리 발밑에 일상 속에 있는 거야. 그럼 깨달음도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네요? 물론이지. 밥 먹을 때, 걸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야. 이때 효산 스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장보기는 어땠니? 스승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저의 스승이었어요. 어떻게? 정아가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의 자연수능, 아저씨의 무욕, 아주머니의 자비. 효산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들은 모두 보살이야. 보살이라고요? 보살이 꼭 절에만 있는 게 아니야. 자비롭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보살이지. 수보리가 덧붙였다. 그리고 너도 아이를 달래주었잖아. 너도 그 순간 보살이었어. 정아가 깨달았다. 아, 그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고 제자인 거네요? 바로 그거야. 두 스님이 동시에 외쳤다.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정아야,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어떻게요? 지금까지는 공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해. 일상에서 공을 사는 방법이요? 그래. 매 순간 연기법을 기억하고 무상을 받아들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거야. 수보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도 여러 조건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 화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 그리고 내가 기뻐할 때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슬플 때도 그 슬픔 또한 지나갈 구름과 같다는 걸 알면 절망하지 않게 되지. 정아가 감탄했다. 그럼 공을 안다는 것은 더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아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집착과 미움과 무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날 저녁 정아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공 공부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현묘한 철학인 줄 알았는데 오늘 깨달았다. 공은 일상 속에 있다. 시장의 상인들이 보여준 것.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지혜 무상.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 무욕.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심 자비. 매 순간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무아. 이 모든 것이 공의 실천이었다. 공은 멀리 있는 현묘한 진리가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있다. 밥을 먹을 때 쌀과 물과 불과 사람의 노고가 밥이 됨을 아는 것. 걸을 때 땅과 발과 마음이 하나 되어 걸음이 됨을 아는 것. 말할 때 내 말이 상대방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음을 아는 것. 숨 쉴 때 내 안팎의 공기가 경계 없이 순환함을 아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연기법 모든 것이 변화한다. 무상 고정된 나는 없고 무아비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공. 이제 알겠다. 공을 공부한다는 것은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더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다. 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삶의 시작.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연못에 반사되어 있었다. 물속의 달과 하늘의 달, 어느 것이 진짜일까? 둘 다 진짜이고 둘 다 가짜구나. 달은 하나인데 조건에 따라 여러 개로 보일 뿐이야. 정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 날 아침 정아는 평소처럼 법당에서 예불을 드렸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다. 부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 안의 불성과 만나는 시간으로 여겼다. 나무 석가모니불, 연불 소리가 법당 안에 퍼졌다. 그 소리도 공하고 그것을 듣는 귀도 공하고 연불하는 마음도 공했다. 하지만 그 공 속에서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흘러나왔다.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효산 스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정아야,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준비 말이야. 정아가 놀랐다. 세상으로 나간다고요? 그래. 여기서 배운 공을 세상에 나가 실천할 때가 됐어.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효산 스님이 웃으셨다. 완전해지기를 기다리면 언제 나가겠니? 부족한 대로 나가서 더 배우는 거야. 수보리가 나타나서 말했다. 진짜 공부는 세상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배운 건 기초일 뿐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효산 스님이 답하셨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대신 매 순간 공을 기억하면서. 평범하게요? 그래. 누군가의 좋은 딸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것도 훌륭한 보살행이야. 수보리가 덧붙였다. 다만 모든 관계에서 공의 지혜를 잊지 마.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자비롭게 살아가면 돼. 정아는 울컥했다. 스님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공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 찾아와도 돼. 여기는 항상 내 집이야. 그날 오후 정아는 태어사의 모든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법당, 요사체, 연못, 대나무숲. 모든 곳에 추억이 담겨 있었다. 연못가에 앉아 마지막 명상을 했다. 수면에 비친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공하지만 동시에 소중해. 공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고. 저녁 무렵 정아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태어사를 떠났다. 두 스님이 입구까지 배웅해 주셨다. 정아야, 항상 행복해라.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공을 기억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걸. 네, 스님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뒤돌아본 태어사는 저녁 노을 속에서 평화로워 보였다. 정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세상이 내 도량이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 겪는 모든 일이 공부야. 공을 살아가자. 몇 년 후 정아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카페 이름은 비움이었다. 손님들은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물어보곤 했다.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카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직장인, 학생, 어르신들. 정아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위로를 건넸다. 힘드시죠?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기쁘시겠어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좋은 일도 변하거든요. 사람들은 정아와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정아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어주었다. 그것이 바로 공을 사는 방법이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깊은 지혜와 자비로 사는 것. 어느 날 저녁 정아는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공을 배우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 뭐가 다를까?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모든 것에 집착하고 비교하고 걱정했다.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배우려고 했다. 미워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고 사랑할 일이 있으면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공을 사는 거구나. 그날 밤 정아는 오랜만에 태어사에 안부 편지를 썼다. 효산 스님, 수보리 스님께. 안녕하세요. 정아입니다. 세상에 나온 지 3년이 되었네요. 스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저의 도량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공을 기억했어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견뎠더니 정말 지나가더군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영원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더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러니 미워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스님들 덕분에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은 정말 일상 속에 있었어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있더군요. 곧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정아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아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저 별들도 공하고 그것을 보는 나도 공하고 이 모든 순간도 공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다. 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정한 삶의 시작, 진정한 사랑의 시작,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